반갑습니다. 오늘은 급변하고 있는 테슬라와 일론의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 왜 테슬라의 가치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항소법원은 일론이 소셜미디어에 자금 확보라고 게시하면서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된 투자자 오도 혐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날짜가 재밌죠.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사실 6일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일날 미국 항소법원에서 배심원의 판결 인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우연의 일치일까요? 스페이스X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6일 6차 스타쉽 발사가 이르면 18일 날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쉽 발사 같은 경우 아주 재미난 모습이 목격이 되었죠. 실제 로켓은 빨리 만들고 있는데 이 로켓 발사와 관련된 규제와 허가, 서류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발사가 지연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자마자 6번째 스타쉽 비행 테스트 날짜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 6차 테스트 같은 경우 지난번 5차 테스트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스타쉽 추진체 같은 경우 다시 메카질라로 돌아와서 재착륙을 시도하게 되고 상단 스타쉽은 5차와 마찬가지로 인도양의 가상 재착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지난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쉽과 관련해서 아메리카 팩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물개들을 납치해서 이어폰을 씌우고 소닉붐을 들려주는 테스트까지 진행했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스타쉽이 재착륙함에 따라서 소닉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물개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개 납치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귀여운 물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사실 물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테스트는 과거 로켓 발사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벌써 물개들에게 소닉붐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강제 물개 납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면은 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물개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로켓을 발사하는데 해양업과 관련된 라이센스도 받아야 했으며 그 밖에 시대에 뒤처져지고 정리가 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만들 미국 정부 효율성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률적으로도 규제 허가와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우연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곳 디트로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디트로이트는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메리, 지난 1월에 미국이 전기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GM을 100%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극적 발표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모든 이야기를 바꿨어요. 메리, 당신이 어디에 있든 여기 계셨군요. 메리, 당신이 해냈습니다. 당신은 자동차 산업 전체의 전기를 불어넣었죠. 진심이에요. 당신이 주도했고 그게 중요해요. 워낙 어처구니가 없는 연설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조차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연설에 나온 메리, GM의 CEO입니다. GM의 CEO가 미국의 정기화를 이끌었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가 맞을까?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당시에도 명확했습니다. GM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수와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를 이끌고 있으며 원래는 불가능했던 전기차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노조 때문이죠.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노조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본인의 정치적인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대통령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은 사실상 이런 정치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보다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와, 우리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정확하게 보도를 한다고 믿고 있는 언론에서도 한결같이 이 내용을 보도하니까 GM이 정말 전기차에서 앞서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와 함께 보면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은 지금 또 많은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전기차 선두기업 포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자료를 통해서도 사실상 발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약속을 남겼었습니다. 모든 차를 전기화하겠다, 신규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런데 2024년 8월 21일 밝혀진 실상을 보게 되면은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포드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자료입니다. 2024년 8월 21일이죠. 신규 프로젝트 T3와 관련해서 2027년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연기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밝혔던 내용을 보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이때는 똑같은 프로젝트 T3가 2025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27년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이 바라까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했던 이 시기, 이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자료를 스스로 확인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헛소리를 검증했다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수백만 명이 집단적으로 믿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매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때문에 일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트럼프를 뽑은 주를 보면은 아주 재미난 패턴이 있습니다. 이 주들의 공통점은 트럼프를 뽑았다 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주라는 재미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주별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이 트렌드가 아직까지도 크게 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테슬라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절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공화당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주에서도 일론과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너무나도 좋은 제품, 서비스, 경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테슬라 차량을 경험해본 민주당 우위주 같은 경우 일론이 공화당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이 상품과 서비스를 버리는 사람의 수가 높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까지 바꾸는 사람은 사실상 아주 일부이며 제품과 서비스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를 바꾸는 게 더욱더 어렵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렇게 민주당 우위 지역에서 판치고 있는 마약이죠. 마약 같은 경우 그 경험 자체는 너무나도 중독성이 높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차량과 자율주행 같은 경우 마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이 서비스와 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전의 민주당 텃밭에서는 테슬라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테슬라가 공화당 우위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테슬라에서는 신규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이며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 루머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벌써 신규 모델 Y를 조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중국의 생산량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을 보게 되면 중국의 생산량이 조금 내려간 걸 볼 수 있는데 왜 생산량이 내려갔을까? 바로 기존의 모델 Y 재고를 털어버릴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2025년부터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벌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모델 Y인데 하드웨어만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다양한 기관의 목표 주가 평균치와 실제 테슬라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뒤늦게 기관들의 목표 주가도 내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또 뒤늦게 목표 주가도 올라갑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앞다투어서 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찍던 2023년 1월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내려가면 그 이후에 목표 주가는 내리는 이 똑같은 패턴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05불 내외를 돌던 2023년 1월 초 2023년 1월 초를 보면은 지금 차트에는 집계가 되지 않지만 낮을 때는 104불, 105불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 유튜브와 X를 통해서 남겼던 제 목표 주가가 300불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300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욕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 300불 아주 근접한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하였던 300불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주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이 300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했던 전기차와 현재 테슬라는 상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은 주 단위 확장이 아닌 미국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선 하루 만에 일론 머스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법적인 공격도 갑작스럽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던 허가 역시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벌써 기술적으로는 이 2년 전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매 버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매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AI 인프라가 준비됨에 따라서 그 완성도가 매번 5배 정도씩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만 더 점프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슷하게 과거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관계가 잘못된 헛소리를 하니까 미디어에서는 이 헛소리를 받아쓰기 하듯이 따라줬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미디어에서는 이와 관련된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 체면 상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집단 체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순간이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높은 주가를 달성했을 때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구간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지금 순간을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100불이었을 때 혹은 140불이었을 때 이때가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또 여전히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걸 첩국씨께서 테슬라 에이다스 테스트 장면을 먼저 목격하여서 공개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사이버트럭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버트럭 FSD 버전 역시 업그레이드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가 텍사스의 콜텍스가 완성되고 여기서 트레이닝된 모델이 나오는 순간 아주 큰 도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가치의 다음 도약을 이끌어주는 내용은 바로 이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벌써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론이 X에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되면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에서 일부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능력의 범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옵티머스의 설계를 제조 용이성에 맞게 개선하고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현실 세계 AI를 통해서 큰 점프를 앞두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 점프까지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스갯소리 같았던 테슬라의 S커브, 이제 FSD와 에너지의 현실화를 보고 있으며 일론은 벌써 옵티머스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계열로 봤을 때 하나하나가 터무니없는 소리 같았는데 2년, 3년, 4년이 지나고 나니 터무니없는 것 같았던 소리가 하나씩 현실로 바뀌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